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신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요즘 들어 뚜렷한 이유 없이 기분이 계속 가라앉고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하며 예전 같지 않은 기억력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을 비롯한 세계 최고 연구기관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뇌가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곳, 바로 장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더 이상 가설이 아닙니다. 2023년 우리나라에서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환자 수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고 국민의 73.6%가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장과 뇌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장 건강을 통해 맑고 건강한 정신을 되찾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들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유익한 건강 정보를 지속적으로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분이 나쁘거나 머리가 맑지 않을 때 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뇌에 좋다는 영양제를 먹거나 뇌 훈련을 하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속이 메스꺼워지거나 배가 아픈 경험 말입니다. 또는 여행을 가서 음식이 바뀌면 기분까지 달라지는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사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말씀하신 뱃속에서부터 올라오는 느낌이나 가슴이 답답하다는 표현들이 모두 과학적 근거가 있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현대 과학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우리 장에 뇌 다음으로 가장 많은 신경세포가 있고 우리 몸 전체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오늘 이 모든 신비로운 연결고리를 과학적 근거와 함께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장과 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첫 번째, 미주신경이라는 초고속 통신망입니다. 미주신경은 우리 몸에서 가장 긴 신경으로 뇌간에서 시작해서 심장, 폐, 그리고 대장까지 연결하는 물리적인 고속도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 신경을 통해 전달되는 신호의 80%가 뇌에서 장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장에서 뇌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장이 뇌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면역계를 통한 화학적 소통입니다. 우리 장에는 전체 면역세포의 70%가 모여 있습니다.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면역계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 염증 물질들이 혈액을 타고 뇌로 이동하여 우리의 기분과 인지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 신경 전달물질의 생산입니다. 놀랍게도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의 90%가 뇌가 아닌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또한 마음을 안정시키는 가바라는 물질도 장내 미생물이 직접 생산합니다. 이처럼 장과 뇌는 미주 신경, 면역계, 신경 전달물질이라는 세 가지 경로를 통해 끊임없이 소통하며 우리의 정신세계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소통 체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새는 장 증후군이라는 상태가 발생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장 투과성 증가라고 부르는데 장벽에 미세한 틈이 생겨서 독소와 유해 물질들이 혈류로 새어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이때 우리 몸에서는 위험한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1단계 장벽의 붕괴입니다. 스트레스, 불균형한 식단, 항생제 남용 등으로 장벽이 뚫리면 세균의 독소인 지질 다당류가 혈류로 직접 유입됩니다. 2단계 전신염증입니다. 면역계가 이 독소를 감지하고 염증성 물질인 사이토카인을 대량 분비합니다. 이로 인해 온몸에 만성 염증이 발생합니다. 3단계 혈내 장벽 손상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염증이 뇌를 보호하는 혈내 장벽마저 손상시킨다는 것입니다. 4단계 뇌염증입니다. 마침내 염증 물질들이 뇌 속으로 침투하여 뇌세포 간의 정상적인 신호 전달을 방해합니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들이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뇌안개,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그리고 뚜렷한 이유 없는 불안감과 우울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희망은 바로 장내의 미생물 생태계를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정신 건강에 특별히 도움이 되는 유익균들을 발견했고, 이를 사이코바이오틱스라고 명명했습니다. 핵심 사이코바이오틱스 균주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PS128은 스트레스와 불안 감소, 수면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비피도박테리움 롱검 1714는 기억력 향상, 사회적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가 있습니다. 락토바실러스 카제이 시로타는 불안한 감정 억제에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유익균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정신 건강을 개선합니다. 직접 세로토닌과 가바를 생성하고 손상된 장벽을 복구하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뇌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억제합니다. 우리 식탁에서 찾는 사이코바이오틱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런 유익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김치입니다. 김치는 다양한 락토바실러스 균주의 보고입니다. 김치 섭취는 장내 환경을 유익균이 살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 세로토닌 생산을 도와줍니다. 두 번째, 캐피어입니다. 캐피어는 일반 요거트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풍부한 유익균과 효모를 함유하고 있어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행복감을 주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기타 발효식품들입니다. 플레인 요거트, 된장, 사우어크라우트 등도 훌륭한 사이코바이오틱스 공급원입니다. 유익균을 위한 먹이 프리바이오틱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익균을 심었다면 이제 잘 자랄 수 있도록 먹이를 줘야 합니다. 마늘, 양파, 대파, 아스파라거스, 돼지감자, 덜 익은 바나나 등이 유익균의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가 풍부합니다. 염증을 막는 폴리페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 블랙베리, 다크 초콜릿 70% 이상, 녹차, 커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브로콜리, 케일 등의 폴리페놀이 풍부한 식품들은 염증을 억제하고 유익균의 성장을 도와줍니다. 실제로 이런 방법들이 효과가 있을까요? 최근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들이 한 달간 매일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한 결과 위압군 대비 불안, 스트레스, 피로감, 우울감이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효과가 나타나는데 약 2주가 걸렸는데 이는 항우울제가 효과를 보이는 시간과 동일합니다. 또한 김치를 하루 3번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체중 감소뿐만 아니라 기분 개선 효과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간 발효식품을 즐겨온 지혜가 현대 과학으로 입증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리해드리면 우리의 기분과 정신적 명료함은 머릿속에만 갇혀있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제2의 뇌인 장의 건강 상태와 깊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변화의 힘은 여러분의 손에 그리고 여러분의 접시 위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치나 플레인 요거트 같은 발효식품을 하루 1번 이상 드세요. 두 번째, 마늘, 양파, 아스파라거스 등 프리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채소를 식사에 포함하세요. 세 번째, 블루베리, 녹차, 다크 초콜릿 등 폴리페놀이 풍부한 식품을 간식으로 선택하세요. 다음에 머릿속에 안개가 끼고 마음이 무거워질 때 내만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접시를 내려다보세요. 더 맑고 더 밝고 더 건강한 마음으로 가는 여정은 진정장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장 건강을 해치는 숨겨진 음식들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유익한 건강 정보가 더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댓글로 여러분의 장 건강 관련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공유해 주세요. 과학적 근거와 함께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장과 맑은 정신으로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